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변화를 싫어하는 건 뇌의 본능이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인간의 뇌는 3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3개의 뇌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뇌의 가장 밑바닥에는 뇌간이 있다. 뇌간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중뇌이다. 뇌의 3번째 부분인 되뇌피질은 뇌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변화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이 되뇌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3부분의 뇌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뇌는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은데 머리는 그만 돌처럼 먹통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고 생각하라. 중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다. 편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체제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중대한 위험에 맞닥뜨릴 때 우리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낸다. 이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뇌의 다른 기능은 중단되거나 느려진다. 이성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방어 반응은 생존이 목표였던 인류에겐 합리적 작동체계였다.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자에 대해 숙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방어 반응은 현대에도 여전히 작동한다.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문제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새 직장을 얻으려 할 때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편도체는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낸다. 이때 되뇌피질의 이성적 사고는 때로는 제한되고 때로는 정지되고 만다.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압박감과 두려움은 커진다. 집중력은 흐려지고 밤새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수의 행운아들은 두려움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흥분으로 전환시킨다. 과제가 어려울수록 더 흥분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목표가 클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이런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큰 목표를 앞에 두고 내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상담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처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편도체가 경보 체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발끝을 세워 아주 작은 걸음부터 내딛게 되면 되뇌피질은 여전히 제 맡은 기능을 하게 된다. 스몰 스텝 전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식이다. 우리 뇌는 두려움을 느낄 때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달아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작곡가가 되길 원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에 피아노 건반을 멀리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는 사자 앞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스몰 스텝 전략은 사자를 토끼로 만드는 전략이다. 스몰 스텝 전략에 따라 작곡가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음표 3개를 그려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뇌의 의무감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변화에 따라오는 정서적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다.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스몰 스텝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체제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방어 반응을 우회한다. 변화에 능동적인 뇌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3. 하던 대로 하면 절대 변할 수 없다. 삶이 두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하지 진짜 해결책이 놓여있는 어둡고 불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성형수술과 과격한 다이어트나 운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변화하고자 할 때 이성적 사고가 우리를 항상 올바른 행동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두려움은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이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지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당신은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 좋아, 오늘은 정시에 출근하겠어.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편도체가 작동하는 것이다. 당신은 집을 나서기 전에 텔레비전을 더 보거나 아침을 천천히 먹거나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 의도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변화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인간의 조건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쉽게 개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훌륭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 많은 꿈을 꿀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솟아난다.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야망을 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희망을 유지하고 스스로와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목표를 향해 작고 소소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는 강화된다. 어렵기만 한 동료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몰 스텝 전략은 시작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 스몰 스텝 전략과 함께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뇌를 즐겁게 만드는 작은 질문의 힘. 작은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상황을 놀이로 인식하고 머뭇거림 없이 창의성을 발현한다. 작은 질문을 타인에게 던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에게 던지면 변화를 향한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지 않았던 질문, 할 생각조차 없었던 질문으로 만들어진다. 아래의 질문들은 자신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것들은 특정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 삶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기억해두자. 우리 마음과 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1.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도록 하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다소 엉뚱한 구석이 있기에 뇌를 긴장시키지 않는다. 뇌는 놀라운 답을 제시할 것이며 당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2.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3. 지금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자. 건강 혹은 인간관계, 경력 아니면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4.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자문하라.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내가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장점 한 가지를 찾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5. 당신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자. 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엔 특별한 점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당신은 이제 질문으로부터 얻은 답을 가족과 조직을 위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